와, 마지막에 핏빛 엔딩. 찢었다, 진짜. 자기한테 빌어보라고 할 때 뭔가 조마조마하더니만 이방원은 역시 이방원이었죠. 왕한테 빌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손으로 영실을 찔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실이 과연 죽었을지, 이방원이 원경 앞에서 그녀를 찌른 진짜 속마음이 어땠을지 실제 역사랑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이성계가 조선 2대 왕이었던 정종과 손잡고 난을 일으키려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아들을 죽여야 하는 슬픔이 나의 대의라고 하는데, 와, 이성계 눈빛이랑 표정에서 진짜 분노랑 슬픔이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이걸 또 원경이 막아줬죠. 지난번 철퇴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도대체 몇 번을 살려주는 건지 이 정도면 진짜 수호천사 아닌가요? 게다가 사건 하나하나가 죽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큼직큼직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철퇴 사건이랑 이성계의 난 둘 다 원경이 아닌 신하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치만 드라마가 원경에 초점을 맞춘 드라마이다 보니까 실제 역사를 각색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감안하면서 드라마로 보려고요. 솔직히 실제 역사라는 것도 살아남은 자와 이긴 자들이 적어놓은 그런 기록이잖아요. 그 시대에 직접 살았던 게 아닌 이상 비어있는 부분은 충분히 상상력으로 채워도 재밌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정보책들의 도움으로 원경은 방언의 목숨을 건져주었죠. 이후 난을 일으키는 일에 협조한 자들을 찾는 과정에서 영실을 도와주었던 교화댁이 꼬리를 밟혔고 영실은 하루아침에 반역죄로 몰렸습니다. 성균관 유생부터 시작해서 궁 안팎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리면서 불만을 드러냈죠. 영실을 내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한 가지 의아했던 게 태종이 직접 나서서 영실을 살려달라고 원경을 찾아온 겁니다. 저 정도로 영실을 아꼈다고? 이런 설정일 줄은 몰랐단 말이죠. 왜냐? 사실 실제 역사에서는 태종이 영실을 살리고자 직접 원경을 찾아갔다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드라마상 맥락을 고려한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니 재미로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경이 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영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소가 아무리 많더라도 원경이 나서서 영실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영실에게 유리한 어떤 증언을 해준다면 원성도 곧 사그러들겠죠. 그런데 태종이 직접 나서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태종은 오로지 왕권 강화를 위해 원경과의 관계도 다시 세팅하려고 시도 중이었죠. 게다가 부부싸움도 계속 해왔고 또 원경이 아끼던 시녀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첩으로 삼아왔습니다. 물론 영실은 조금 다른데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원경 몰래 영실과 동침했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영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더라고요. 역사서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태종에게 무려 18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후궁들 중에서도 영실은 태종에게 특별한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이 영실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드라마에서처럼 원래 원경의 시녀였다는 게 정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야사에 전해지는 건데 그녀가 태종의 계모였던 신덕 왕후의 여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정사든 야사든 효빈 김씨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여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록들에 의하면 영실은 1401년 궁으로 돌아오며 효순 궁주가 된 겁니다. 역사서에서는 태종이 궁으로 돌아온 영실을 보호하려고 후궁들에 대한 법을 다시 재개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궁으로 돌아온 영실 때문에 원경왕후의 질투가 시작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 궁으로 들어왔다는 설정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그 전에 돌아왔다고 하죠. 이후 임신한 영실을 원경이 굉장히 괴롭혔고
결국 궁 밖으로 다시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아마 드라마에서 이 부분을 각색한 게 아닐까 합니다. 효순 궁주였던 영실이 죽은 게 이로부터 한참 뒤인 단종 2년쯤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화 드라마 엔딩이 핏빛 엔딩이었지만 겨우 급소는 피해서 영실이 살았다는 설정일 거라 보는데요. 하지만 이후 영실은 실제 역사에서처럼 궁 밖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거죠. 비중도 줄어들고요. 그렇다면 이방원이 그녀를 원경 앞에서 찌른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왕이 되기 전 처가살이 할 때 영실이랑 동침을 했잖아요. 그 뒤에도 그녀를 찾아와서 아끼는 모습을 보였죠. 영실처럼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여인은 없었다며 원경 앞에서도 당당히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로 영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원경에게 매달린 거다. 방언이 말했죠. 영실을 살릴 사람이 중전밖에 없다면서 부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왕의 명이라느니 그냥 따르라, 복종하라는 듯이 말을 했는데 뭔가 태도가 급 달라져서 시청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충격이었어요. 원경이 급발진하는 장면도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자기 말은 다 명령이라고 따르라고 했으면서 자기를 편하게 해준 유일한 여인이라느니 또 살려달라고 부탁한다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그렇다고 원경 입장에서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건 사실인데요. 아무리 속상하고 화나도 자기한테 무릎 꿇고 빌어보라고 하는 건 좀 선을 많이 넘었다고 봅니다. 진짜 드라마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항상 못 참고 서로 이렇게 선을 넘나드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태종이 원경을 떠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추측인데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원작 소설에서도 그렇고 이 이후 내용들을 보면 태종은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경부터 시작해서 이 외가 쪽 세력들을 하나둘 제거하거든요. 아마 태종의 이런 시도와 행동들이 훗날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리 스포 아닌 스포를 조금만 하자면 원경왕후 동생들 있잖아요. 지금은 태종의 충신처럼 나오는데 조만간 피바람이 한번 불게 됩니다. 결국 드라마에서는 계속 태종이 왕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굳이 그 누구보다 원경 성격 알면서도 영실을 데리고 원경한테 간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무슨 의도냐? 원경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했던 거죠. 어쩌면 원경이 자기한테 대들거나 선을 또 넘게 된다면 원경이 보는 앞에서 영실을 찌를 생각도 미리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원경 원작 소설도 그렇고 실제 조선왕조 실록도 그렇고 이 이방원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차분하고 계획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바둑도 굉장히 잘 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몇 수 앞을 내다볼 정도로 총명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방언과 원경의 핏빛 사랑과 전쟁은 더 휘몰아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실은 과연 살아있을까요? 방언이 원경 앞에서 영실을 찌르는 걸 보여준 이유가 원경을 떠보기 위한 계획이 맞을까요? 이 드라마가 좋은 게 배우들이 보여주는 각 인물들의 연기가 정말 미쳤다는 건데요. 맥락도 이해가 가고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서사들이 구구절절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고를 보면 원경 입에서 다음 왕이라는 단어를 분명 썼단 말이죠. 이게 과연 어떤 떡밥이 될지 다음화부터 또 한번 휘몰아칠 격정적인 서사들을 기대하면서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Enjoy 무비 드라마.